여러분 혹시 나이백이라는 바이오 기업 아시나요? 이 회사가요, 불과 1년 만에 정말 벼랑 끝에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이게 과연 진짜 실력일지 아니면 그냥 반짝하는 신기루일지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랬습니다. 영업 손실이 무려 49억 원. 사실상 아키 캄캄한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와, 정말 믿기지가 않죠? 딱 1년 만에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50억 원 흑자. 이건 말 그대로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마이너스 49억에서 플러스 50억이면 거의 100억 원이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자,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회사의 재무적인 턴어라운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이게 그냥 흑자로 돌아섰다 이 수준이 아니에요. 변화의 스케일을 하면 보세요. 영업이익이 거의 100억 원이 늘었고요. 순이익은 무려 140억 원 가까이. 이건 수직 상승이죠. 단순한 실적 개선이 아니라 아예 회사의 체질이 확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근데 이게 서서히 차근차근 좋아진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걸 한 번에 가능하게 만든 결정적인 게임 체인저가 딱 두 개 있었습니다. 네, 이 턴어라운드의 핵심 엔진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아주 돈이 되는 기술 계약 하나, 그리고 골칫거리였던 빚 청산. 자,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는 바로 기술 수출입니다. 자신들이 개발하던 신약 후보 물질 있죠. NP-201이라는 건데 이걸 미국 제약사에 기술 이전하면서 계약금으로만 무려 109억 원이 그냥 통장에 꽂힌 겁니다. 와, 바이오 기업들한테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돈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계속해서 회사의 발목을 잡고 있던 빚. 이걸 정리했습니다. 130억 원이나 되는 전환사채가 있었는데 이걸 주식으로 바꾸거나 갚아버리면서 매달 꼬박꼬박 나가던 이자 부담을 그냥 확 털어낸 거죠. 자, 이렇게 큰 돈은 벌고 묵은 빚은 갚았어요. 그럼 회사의 재무 체력이 얼마나 좋아졌을까요? 숫자로 한번 직접 확인해 보시죠. 효과는 보시는 것처럼 아주 극명합니다. 회사의 재무 안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이 부채 비율인데요. 거의 100%에 가까워서 좀 위험해 보였던 게 아주 안정적인 38%까지 그냥 뚝 떨어졌습니다. 대단하죠? 참고로 유동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이 회사가 당장 1년 안에 갚아야 할 빚을 감당할 현금이 충분한가? 이걸 보여주는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나이백은 어떨까요? 와, 무려 317%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장 갚아야 할 돈보다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현금이 3배 넘게 많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단기적으로 돈 걱정할 일은 아예 없어졌다 이 말이죠. 자, 흑자도 냈겠다. 재무 구조도 아주 깨끗해졌겠다. 그럼 이제 해피엔딩으로 이야기가 끝나야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렇게 화려하게 보이는 턴어라운드 그 뒷면을 보면요. 아직 완전히 거치지 않은 먹구름이 좀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불안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걱정거리는 바로 이겁니다. 매출처가 너무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거예요. 전체 매출의 무려 84%가 단 4군데 회사에서 나와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만약에 이 4곳 중에 단 한 곳이라도 거래가 끊기면 회사 전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정말 큰 리스크입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 회사를 살린 그 109억짜리 기술 계약, 이거 상대방이 아무 위약금 없이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좀 불안하죠? 그리고 전체 비준 줄었는데 1년 안에 당장 갚아야 하는 단기 비준 오히려 늘었고요. 또 그동안 쌓인 적자가 워낙 커서 올해 이익을 냈다고 해도 주주들한테 배당 주기는 아직 어렵습니다. 곳곳에 아직 지뢰가 남아있는 셈이죠. 자, 그럼 앞으로 나이백이 잘 나아갈지 어떨지를 보려면 우리는 뭘 봐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이 회사에 관심이 있다면 꼭 체크해야 할 핵심 지표들을 제가 딱 정리해 드릴게요. 바로 이겁니다. 이 표를 잘 기억해 두세요. 해외 매출은 계속 늘어야 하고요. 저 84%라는 위험한 고객 집중도는 당연히 낮아져야겠죠. 그리고 슬금슬금 늘어난 단기 부채는 줄여나가야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작년 같은 일회성 대박 계약이 없더라도 영업이익률이 안정적으로 나와주는지 이걸 꼭 봐야 합니다. 결국 나이백 앞에는 딱 두 가지 길이 놓여 있는 셈입니다. 임상시험도 잘 되고 사업도 다각화해서 꾸준히 성장하는 베스트 시나리오가 있고요.
반대로 핵심 계약이 틀어지고 빚 문제로 다시 어려워지는 워스트 시나리오가 있죠. 과연 나이백은 어느 길로 가게 될까요? 한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오랜 기간 공격적으로 연구개발에 투자했던 게 이제 본격적으로 현금을 걷어들이는 단계로 들어섰다. 쉽게 말해서 그동안 땅만 파다가 드디어 열매를 수확하기 시작했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인 거죠. 자, 정리를 해보자면 나이백은 일단 급한 불은 껐습니다. 고장났던 엔진을 고치는 데는 성공한 거죠. 하지만 과연 이 차가 앞으로의 험난한 길을 끝까지 잘 달릴 수 있을까요? 한 번의 성공에 그치지 않고 이걸 꾸준한 실력으로 증명해내는 것. 이게 바로 나이백 앞에 놓인 진짜 시험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